60대 인생,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5가지였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60대가 바뀝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이제 연락도 뜸합니다. 동창들은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옵니다. 평소에는 정말 조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문제일까요? 주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60대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분들이 말입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약속도 많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자주 옵니다. 이웃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이런 제안이 끊이질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겁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애쓰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선물 공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조용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애씁니다.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약속 잡고, 먼저 선물도 챙깁니다. 그런데 관계가 공허합니다. 만나도 뭔가 어색합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결국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학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돈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딱 5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이 5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으로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60대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삶에 만족하는 여유입니다. 65세 김순덕 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분은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웃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김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라니요. 그냥 제 삶이 좋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좋으면 된 거죠. 이분은 명품 가방도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못 갑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습니다. 늘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 여유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62세의 이정수 씨는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분과 대화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 누구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흉을 봐도 거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자기도 평가받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정수 씨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진심 어린 경청의 힘입니다. 67세 박영숙 씨는 카페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앉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정말 잘 듣습니다. 상대방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영숙 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제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입니다. 64세 최민호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술 먹자고 해도 거절할 땐 거절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신념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최민호 씨는 믿을 수 있어. 말과 행동이 같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중심이 있으니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베풀매 자연스러움입니다. 63세 정미경 씨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 주변엔 늘 사람이 많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베풉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텃밭에서 상추 나오면 이웃에게 줍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합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도와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남을 평가하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 중심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애쓰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순덕 씨를 떠올려 보세요. 이분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씁니다. 과시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그 편안함이 오히려 매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정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절대 남의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가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 저 사람은 옳다, 그르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나도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합니다. 하지만 평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전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경청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박영숙 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말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귀합니다. 정말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마음을 열게 됩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만남의 핵심은 경청이라고.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박영숙 씨가 바로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민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거짓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사람이 돋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최민호 씨처럼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60대가 넘으면 이제 그 용기를 낼 때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자기 중심을 지킬 때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자연스러운 베풀미,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미경 씨는 억지로 베풀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큰 것을 줘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베풀면 다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도 베풀입니다. 텃밭 상추 한 봉지도 베풀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풀면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거래입니다. 베풀미 아닙니다. 정미경 씨는 그냥 주었습니다. 대가 없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베풀면 그 이상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조차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함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김순덕 씨의 만족도 진정성입니다. 이정수 씨의 비평가 없음도 진정성입니다. 박영숙 씨의 경청도 진정성입니다. 최민호 씨의 중심도 진정성입니다. 정미경 씨의 베품도 진정성입니다. 모두 가식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립니다. 진정성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노자는 무위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5분이 바로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습니다. 돈도 상관없습니다. 외모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식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정하세요. 어떤 60대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60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외롭게 살 것인지, 이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삶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다. 어젯밤 잠을 푹 잤다. 아침 식사가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1주일, 2주일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밥을 지을 쌀이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
이 모든 게 사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삽니다. 감사일기는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사람이 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해외여행 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친구가 새 차 샀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산책을 30분 했다.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2번째, 타인을 평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하세요. 입에서 평가가 나오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험담 자리에서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동참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훈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있거나 화제를 돌리세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나저나 날씨가 좋네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차 한 잔 더 마셔야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기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험담하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지세요.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이 들어서도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고 하는 나를 칭찬해. 자기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하세요.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세요. 3번째, 진심으로 경청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테이블 위에 엎어놓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아예 가방에 넣으세요. 눈을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 대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표정을 보세요. 목소리 톤을 들으세요.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껴보세요.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이런 말들이 큰 힘이 됩니다. 상대방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랍니다. 공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이게 문제야. 이런 말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그냥 들어주세요. 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자녀의 말도 좋고 이웃의 말도 좋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의 말도 좋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말도 좋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몇 분이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먼저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 시간을 지킨다. 나는 하루에 책을 10분은 읽는다. 이런 작은 원칙들입니다. 처음엔 서너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으면 지키기 힘듭니다. 딱 세 가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지키세요. 힘들어도 지키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빠도 지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키세요. 그러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 자신감이 중심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도 하세요. 하기 싫은 일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제 능력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거짓으로 좋은 사람 행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아는 것.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60대는 이제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베푸는 연습입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웃어주기.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 문 잡아주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횡단보도에서 휠체어 밀어주기.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좋은 게 보이면 말로 표현하세요. 오늘 옷 색깔 참 예쁘네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말씀 잘하시네요. 손글씨가 참 곱네요. 요리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런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세요. 많이 나눌 필요 없습니다. 텃밭에 채소 났으면 나누고,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었으면 나누세요. 책 읽다가 좋은 구절 발견하면 공유하세요. 산책하다가 예쁜 꽃 봤으면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관계를 만듭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한 번의 베풀미 아니라 반복되는 베풀미 우리를 만든다고. 그러니 작은 베풀물 매일 반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일주일, 한 달 지나도 별로 다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석 달쯤 지나면 조금씩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좀 더 편안해합니다. 좀 더 가까워집니다. 전화도 좀 더 자주 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시간 되세요? 이런 연락이 늘어납니다. 반년쯤 지나면 확실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면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진짜 관계들이 생겼다는 것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으니까요. 그 진심이 돌아온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진정성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떤 태도로 사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생 경험도 쌓였고 지혜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60을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편견 없이, 판단 없이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나이. 그게 바로 60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나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든지,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듣든지, 작은 베풀물 실천하든지, 자기 원칙을 정하든지, 평가하지 않는 연습을 하든지,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한 달 후에 다른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60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60대가 됩니다. 외롭지 않은 60대가 됩니다. 풍요로운 60대가 됩니다. 의미 있는 60대가 됩니다. 아름다운 60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오늘 이 5가지 비밀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몇 번인가요? 1번 자기 삶에 만족하기, 2번 타인 평가하지 않기, 3번 진심으로 경청하기, 4번 자신의 중심 세우기, 5번 자연스럽게 베풀기.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댓글로 선언하는 순간 이미 시작한 겁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더 아름다운 60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